한국 사람 만들기 제2부 친중 위정척사파 제2장 청해 대륙정복과 중국 지식인들의 반응. 명말 청초, 즉 명청교체기를 살았던 중국 지식인들은 당시를 천붕지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시대라고 불렀다. 중국 대륙이 동쪽 오랑캐 여진의 통치를 받게 된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끊임없이 오랑캐들의 침략을 받아온 중국이었지만 중국 본토가 오랑캐의 수중에 떨어진 것은 북쪽, 즉 북쪽의 오랑캐 중 하나인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때가 유일했다. 그나마 몽골족의 지배는 100년도 채 안 되어 명의 중원 수복으로 끝났다. 그 후 명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면서 몽골 지배에 대한 수치심과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쪽 오랑캐가 중국 본토를 점령한 것이다. 청에 대한 모든 무력 항쟁이 결국 무위로 돌아가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치열한 지적 반성을 시작하고 오랑캐에게 중원을 내주게 된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명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명의 주류 사상이었던 주자성리학과 양명학에서 찾는다. 명말 청초 3대유로 일컬어지는 황종희, 고연무, 왕부지 등은 명대의 지식인들이 개인의 수양만 강조하는 이학 아니면 마음에 대한 연구만을 강조하는 심학에 매몰되어 현실의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 명이 멸망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주자의 해석에 매달리지 않고 문헌학과 언어학을 바탕으로 경전을 새로 해석하고자 하는 고중학파, 실천을 강조하는 경세치용학파 등 새로운 사조를 태동시킨다. 1. 중국 지식인들의 반응. 명대의 사상은 주자성리학과 양명학이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 주자성리학은 주희가 각주를 단 주자집주의 사서가 과거 시험의 주 교재로 채택되면서 주류 사상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명태조 주원장이 주자성리학을 명의 국교로 채택하면서 명실상부한 관학이 된다. 그러나 주자성리학은 오랜 세월 정부의 비호 아래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정체되기 시작한다. 시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철학적, 이론적 틀을 제공하기보다 과거 급제를 위해 무조건 암송해야 하는 출세 도구로 전락한다. 송, 원, 명 교체기의 혼란과 복구 과정에서 고전에 대한 치열하고 새로운 해석은 물론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까지 제시하며 실사구시를 추구했던 주자성리학은 명대의 안정기에 들면서 그 참신성과 역동성을 급격히 상실한다. 침체된 주자성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일어난 것이 양명학이다. 왕양명은 정덕제 연간에 활약한 학자, 행정가이자 군인이었다. 그는 윈난, 장시, 지방의 현감으로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였고 푸젠에서 군사를 이끌고 도적대를 토벌하였다. 1519년에는 영왕 주신호의 난을 평정한다. 명태조 주원장은 자신을 도와 명을 수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17번째 아들 주권을 영왕에 봉하면서 내몽골의 봉토를 하사한다. 주권은 그의 이복형 주체가 조카인 건문제의 왕위를 찬탈하여 영락제로 보위에 오르는 것을 돕는다. 그 후 주권은 산시성의 난창에 자리를 잡고 중앙정치와 연을 끊은 채 여생을 보낸다. 주신호는 주권의 5대 손으로 정덕제의 폭정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왕양명에 의해서 진압되고 주신호도 생포된다. 왕양명은 그 공으로 장수성의 지사로 임명된다. 주자성리학에 의하면 사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
이는 사물의 원리이고 기는 사물이 사물, 즉 물체이게끔 해준다. 이가 감각을 통해 감지할 수 없는 사물의 원리라면 기는 그 원리가 현상계에 구현되어 나타나는 물질성을 제공해준다. 학문을 하고 도를 깨치는 것은 사물에 대한 깊은 성찰, 즉 경물치지를 통해서 모든 사물에 내재한 이, 즉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물에 내재하고 우주를 관통하는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원리인 태극에 도달하는 것이 도를 깨우치는 것이다. 이를 탐구하는 궁리의 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마음의 원리인 성이 정에 의해 현혹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수기치인을 통해서 정을 다스려야 한다. 성리학이란 이름은 성 즉 리, 성이 곧 마음의 이이고 성이 정에 의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퇴계와 고봉의 4단 7정론, 역시 4단으로 7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대한 논쟁이었고 이는 성리학의 핵심적인 논쟁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왕양명은 주자성리학의 정면으로 도전한다. 그는 정 속에는 이미 양지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행동하면 곧 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심즉 리설을 내세운다. 맹자는 진심상편에서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타고난 지능이다. 2~3살 난 어린아이라도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성장에서는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이 인이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의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과 의를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주자가 인간은 경물치지를 통해서 궁리를 하고 정으로 인하여 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수신을 하여야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면 양명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주장하였다. 왕양명이 자신의 학문의 원류로 받든 육구연은 마음이 곧 리이며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즉 성즉 리가 아니라 심즉 리라고 주장하면서 성리학을 부정한다. 그렇다면 우주의 원리인 리가 곧 내 마음속에 모두 들어있는 것이 된다. 양지란 하늘의 이치인 동시에 인간의 마음에 이미 모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인간은 양심대로 양심껏 행동하면 우주의 원리와 윤리 도덕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사물에 대해 공부할 필요 없이 내적인 수련만 하면 된다는 결론이다. 행정가이자 군인이었던 왕양명은 글 공부에만 몰두해 현실 도피적인 사고방식과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는 주자성리학자들에 대해 심한 염증을 느끼고 궁리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주자성리학자들은 양심, 내적인 수련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선불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주자성리학과 양명학은 송, 원, 명대를 거치며 중국 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 그러나 명말청초 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주자성리학이나 양명학은 모두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관한 논쟁에 몰두하면서 실천, 즉 경세치용을 소홀히 하는 공리공론일 뿐이었다.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문명 자체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우주의 보편적인 원칙인 이를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체계가 성인지 심인지를 가리는 논쟁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
2. 황종희의 주자학, 양명학 비판. 황종희의 부친 황존소는 1616년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천계제 때에는 산동도사를 지냈다. 그는 독림당의 핵심 당원이기도 했다. 독림학파로도 불리는 독림당은 명나라 말기에 당시의 정치, 사회적 혼란상을 바로잡고자 사대부들과 사림이 결성한 학파이자 정치단체였다. 1604년 만력제 22년 내각대학사를 지낸 구헌성은 조정의 쇄신을 위한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관직을 사임하고 시골로 내려가 선비 고본룡 등의 도움으로 독림서원을 다시 세운다. 독림서원은 원래 송의 대유, 정이, 정호 형제의 수제자인 양씨가 세운 서원이다. 구헌성은 정주학을 세운 이정의 수제자의 정신과 학문 세계를 이어받아 새로운 학풍과 정풍을 일으키고자 하였고, 독림당은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환관들과 격렬하게 대립한다. 천계제는 부황 태창제가 즉위 29일 만에 죽자 그의 뒤를 이어 15세의 나이에 즉위한다. 선천적 학습 장애가 있었던 그는 글을 전혀 읽을 줄 몰랐다. 서류를 볼 수 없었던 그는 국사에 관심이 없었고 모든 것을 환관 위충현에게 일임하였다. 목공에 비상한 재주를 가졌던 천계제는 모든 시간을 목공에 쏟았다. 그는 신하들을 시켜 자신이 만든 작품을 시장에 몰래 내놓고 얼마에 팔리는지 본 것을 즐거워했고 궁궐 전각의 모양을 만들어 전시하기도 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환관 위충현은 황제가 목공일에 모든 시간과 역량을 쏟는 동안 국정을 농단하였다. 황존소는 상소를 통해 위충현의 비행을 쉬지 않고 고발한다. 황종희는 15세 때 아버지를 따라 베이징에 가서 독림당과 환관들 간의 권력 투쟁을 생생하게 목격한다. 황존소가 결국 1626년 삭탈관직 당하고 투옥되어 가혹한 고문 끝에 옥사하자 황종희는 복수를 다짐한다. 1627년 천계제가 죽고 그의 동생 숭정제가 즉위하면서 위충현을 파직하고 귀양 보내자 위충현은 자살한다. 이때 황종희는 위충현의 잔당에 대한 국문에 참여하여 아버지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직접 고문하고 죽이기도 한다. 황종희는 과격한 행동파였지만 학문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부친의 유언을 받들어 당시 유명한 양명학자였던 유종주를 찾아가 배움을 청했고 경학과 함께 사학도 중시하라는 부친의 유언에 따라 역사 공부에도 힘썼다. 그러나 그는 21세부터 33세까지 응시한 4번의 과거시험에 모두 낙방한다. 황종희가 35세 되던 1644년 명은 결국 멸망한다. 그는 반청운동에 뛰어들지만 1649년 포기하고 낙향하여 여생을 학문에 바친다. 주자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황종희의 비판은 신랄하고 근본적이었다. 옛날의 유묵제가 그들의 저서는 큰 것으로는 천하를 다스리고 작은 것으로는 민생의 용을 이루는 것이었다. 곧 사실이 없는 빈말은 있지 않았다 라면서 공허한 이론적 논쟁이나 일삼던 기존의 주자성리학과 양명학 대신 옛날의 경세치용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주자성리학에서는 이단으로 간주하던 묵가사상도 그 실리적인 측면을 높이 사면서 유가와 같은 반열에 올리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유자의 학은 천지를 경외하는 것인데 후세에는 어록을 학문의 최종 목표처럼 생각하여 겨우 문답 1, 2조를 일학 문하에 기어붙인 정도로 곧 유자의 열에 끼어들어 그 이름을 빌려 세상을 속이고 있다.
그들은 재정에 능한 자를 취렴이라 비하하고 국경의 방비에 임하는 자를 조제라 비하하고 독소하고 글을 짓는 자를 완물상지라 비하하고 정사에 마음을 둔 사람을 속리라 비하하면서 한갓 생민을 위해 극을 세우고 천지를 위해 마음을 세우고 만세를 위해 봉평을 연다는 식의 공론으로 천하 민심을 속락한다. 그러면서도 일단 나라에 근심이 생겨 보국하여야 할 때를 당해서는 목련장구, 여자운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세상의 도가 이 때문에 부패에 위락하여 드디어 유식자들까지도 세상을 위해 공을 세우고 업을 성취하는 것을 유자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양명학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다. 요즘에 심학을 말하는 자는 독서 국리를 일삼음이 없고 심학을 말하는 자는 그 읽는 책은 경생의 장구에 지나지 않고 궁구하는 리는 자의의 이동에 지나지 않는다. 천붕지혜 하더라도 낙연이 상관없는 일로 삼아 오히려 이러쿵저러쿵 동을 설하고 이를 말하면서 스스로 이른바 도학자연하고 있으니 현실 도피자의 더욱 교활한 말장난이 아니겠는가. 황정인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주제 자체를 격렬하게 비판한다. 고자에는, 즉 이상적인 시대에는 천하만민이 주이고 군주는 객이었다. 그리하여 군주가 평생을 경영하는 것은 천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는 군주를 주로 삼고 천하만민을 객으로 삼아 온 천하에 덕이 있고 편안한 땅이 없는 것은 군주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들은 견식이 좁아서 군신의 의는 천지 사이에 도망할 데가 없다고 하고 걸주와 같은 폭학한 군주까지도 오히려 탕무로서도 마땅히 주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는 백이 숙제에 근거 없는 고사를 망령되이 조작해서 전하여 조인 만성 수많은 백성들의 유린된 혈육을 저 썩은 쥐와 다를 것이 없도록 생각하니 어찌 이 큰 천지 조인 만성 가운데 군주 한 사람 한 성만을 유독 사사로이 두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까닭에 은의 마지막 군주인 폭군 주를 토벌하여 혁명한 주의 무왕은 성인이고 그 혁명을 시인하여 걸주 일부론을 편 맹자의 말은 성인의 말이다. 3. 고연무와 왕부지, 안원의 주자성리학 비판. 황종희, 왕부지와 함께 명의 3대 유로로 불리는 고연무도 주자성리학을 강렬하게 비판한다. 오늘날의 청담이 옛날의 청담보다도 더 해롭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는가? 옛날의 청담은 노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청담은 공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직 공자와 맹자의 주장의 정수도 알지 못하면서 그 계략이나마 파악하기를 포기하고 근본을 탐구하지 않고서 부차적인 것까지 내버리고 있다. 육예의 문을 익히지 않고 역대 제왕들의 전측을 살펴보지도 않았으며 또한 현재의 시급한 일에도 힘쓰지 않고 공자가 학문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던 요점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하나의 이치로 일관하였다느니 말씀하지 않으셨다느니 말하고 있다. 자신부터 수양을 쌓은 뒤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수기치인의 실학에는 힘쓰지 않고 심성을 명확히 이해한다느니 하는 공리공론만을 일삼고 있다. 경서만 읽고 앉아있지 말고 육예, 즉 예, 예의범절, 악, 음악, 사, 활쏘기, 말타기 또는 마차 몰기, 서, 붓글씨, 수학과 같이 실천에 옮기는 것을 중시하는 동시에 역사를 공부하라고 일갈한다. 왕부지는 학자의 아들로 태어나 1642년 과거의 초시에 합격하지만 명은 이미 멸망하고 있었다. 1648년 청군이 고향인 후난에 진격해 오자 의병을 일으켜 저항해 보지만 곧 패하고
33세의 고향의 석선산에 들어가 40년 여생을 칩거하면서 학문에 전념한다. 그의 학문은 유학은 물론 도교, 불교를 섭렵하였다. 왕부지는 송대의 성리학과 명대의 양명학을 모두 비판하였다. 그는 이가 기에 우선한다는 성리학의 기본 명제를 거부하고 이와 기는 같은 것이며 독자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질서 자체를 뜻한다고 하였다. 그는 태국, 천리와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없으며 심과 성은 모두 기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세상 만물은 모두 기라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기란 원래 뜻인 그릇처럼 구체적이고 특정한 물체나 체계, 제도를 지칭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란 그저 물체란 뜻이 아니라 모든 물체에 내재하고 있는 질서와 그 물체, 체계, 제도 특유의 원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나 이는 한 물체, 곧 기의 다른 측면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물체인 기가 있기에 이가 있을 뿐 기가 없는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이성과 감성을 구분하고 이성으로 감성을 억제해야 한다는 성리학의 핵심 이론도 거부하였다. 그는 감성에 우선하고 독립적인 이성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오직 기일 뿐이다. 도는 기의 도이지만 기는 도의 기라고 부를 수 없다. 그 도가 없으면 그 기도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은 그 기가 존재한다면 도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군자가 알지 못하는 바를 성인은 알고 성인은 할 수 없는 것을 필부는 안다. 사람들이 혹 이 도에 어두우면 그 기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 기가 없으면 그 도도 없다.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홍황의 시대에는 절하고 양위하는 도가 없었고 당우, 요순의 시대에는 위로하고 정벌하는 도가 없었다. 한당의 시대에는 지금의 도가 없었고 오늘날에는 미래의 도가 없는 것이 많다. 활과 화살이 없으면 활 쏘는 도도 없고 수레와 말이 없으면 수레를 모는 도도 없다. 희생과 술, 옥과 패백, 그리고 종과 경쇠, 피리와 현악기가 없으면 예약의 도도 없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도도 없고 동생이 없으면 형의 도도 없다. 도의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그 기가 없으면 그 도는 없다는 것은 진실된 말인데 사람들이 이를 유의하여 살펴보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옛 성인은 기를 다스렸지 도를 다스리지는 않았다. 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도, 방법을 말한다. 도를 얻는 것을 덕이라고 부른다. 기가 완성된 것을 실천이라고 이른다. 기의 쓰임이 넓은 것을 변하고 통한다고 말한다. 기의 효과가 드러나는 것을 사업이라고 말한다. 형이상자는 무형이 아니라 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형체는 존재한다. 형체가 있은 뒤에는 형이상은 존재하지만 형체를 넘어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금에 걸치고 만변에 통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을 궁구해도 모두 잊지 않았던 바의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인 정도가 된 뒤에나 형체를 완전히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 아래를 실천한다는 것이지 그 이상을 실천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총명한 것은 귀와 눈이고 밝고 지혜로운 것은 생각이다. 인한 것은 사람이며 의로운 것은 일이다. 중화는 예약이고 크게 공정하고 지극히 바른 것은 상과 벌이다. 이롭게 사용한 것은 수, 화, 금, 목이고 생활을 안정시킨 것은 곡식과 열매, 실과 배이다. 바른 덕은 군신과 부자 관계윤리이다. 만약 이것,
구체적인 것을 버리고 아직 그릇이 되기 전의 것에서 구한다면 고금에 걸치고 만변에 통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을 궁구하더라도 그것을 이름할 수 없거늘 하물며 그 실질을 얻을 수 있겠는가? 노자는 이것에 어두워서 도는 비어 있음에 있다고 말했는데 비어 있음 역시 기에 비어 있습니다. 부처는 이것에 어두워서 도는 적막함에 있다고 말했는데 적막함은 기의 적막함이다. 음사와 과적이 기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의 이름으로 구분하고 분리시켜서 스스로 신령하다고 여기니 누구를 속일 수 있을 것인가? 왕부지는 이란 구체적인 사물이나 체제, 제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관통하는 성리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기는 그것이 존재하는 당시의 조건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교가 이상사회로 여기는 봉건사회는 재건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통치하는 방법의 최고는 상서를 고찰하되 공자의 말로써 쪼개고 풍습에 맞게 깎아내는 것이다. 그 주축은 군주의 마음이 경건한가 거만한가이다. 그 경계해야 하는 것은 게으르거나 거친 것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니 모자라면 게으르고 넘치는 자들은 빠르게 하고자 한다. 크게 쓰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임용하고 교육을 부흥시키는 것이다. 백성에게 베풀면 인내하되 극도로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후 시대를 다스리고 3대를 다스리고 진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다스림의 이 리로 미루어 시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 관료 선발을 다스리고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 무기와 병사를 따지고 형벌을 바로잡고 법전과 형식을 정함에 있어서 그 마땅함을 얻는 데 있어서 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규획을 설정하고 조목을 처리하는 것까지는 상소도 말하지 않고 공자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실제를 잊어버려 구체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겠는가. 과거의 제도로 과거의 천하를 통치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다스릴 수 없는 것을 군자는 일로서 세우지 않는다. 지금의 마땅함으로 지금의 천하는 다스릴 수 있어도 후일을 반드시 다스릴 수 없는 것을 군자는 법으로 물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봉건, 정전, 조회, 정벌, 관료를 세우는 것, 봉급을 나누어주는 제도에 대해 상서는 말하지 않았고 공자는 말하지 않았다. 순임금, 우임금, 공자보다 덕이 없는 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바를 감히 기록하고 암송하게 함으로써 만세의 큰 법을 단정하겠는가. 상서 하서의 우공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지만 우임금에게만 매인 것이다. 하대의 법이기 때문에 상나라, 주나라에서는 실행할 수 없다. 주서에 있는 주관 역시 실질적이지만 주나라에만 매여 있어서 주대의 규모를 완성했는데 애초에 상나라와 하나라를 받든 것이 아니다. 청대 초기를 풍미한 안희학파의 창시자인 안원은 송원대의 유학을 전체적으로 부정하였다. 송원 이래로 유자들은 그 행태가 부녀자와 같이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평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심성의 이치만을 논하다가 막상 천하의 위기가 닥치면 기껏 임금을 위해 제 한 목숨 바치는 것으로 고상한 일이라고 여겼다. 하물며 지금 세상에 꼿꼿이 앉아 글을 읽고 학문을 한다고 하는 사람치고 허약하지 않은 이가 없어 무사나 농부의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사내 대장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주자성리학에 대해서는 특히 비판적이었다. 주자성리학파의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도라는 것은 사물에 접하여 그 이치를 궁구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터득하고 나날이 체득한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단지 독소와 강론일 뿐이다. 다른 점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이론을 설교하는 것이 보기에는 좋으나
사람으로 하여금 갈 수 없고 오를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본색을 드러내니 그 실상은 일찍이 궁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며 아울러 물을 또한 즉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나절은 정좌하고 반나절은 독서한다면서 어떻게 사물을 접하는 경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주자성리학이 불교의 영향으로 이미 더럽혀진 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수양만 강조하고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게을리하였고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학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모기령은 13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했지만 명멸망 후 청조에 출사할 것을 거부하였다. 그는 1679년에 강희제가 명사를 집필할 학자들을 뽑을 때에 이에 응하였다. 모기령은 주자성리학이 경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불교와 도교의 개념을 도입해 유학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공자와 맹자는 도학을 창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스러운 도와 성인들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난 700년 동안 세상은 이에 대하여 혼돈하고 있었다. 4. 고증학의 태동. 황종희, 고연무의 사상은 고증학파에 의해 계승된다. 이들은 주자의 주석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대신 언문학, 천문학, 수학, 지리학, 금석학 등을 통해서 유학사상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송명시대의 본체론, 인식론 등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논쟁을 지향하고 역사적, 학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과 정책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경전을 성현들이 발견한 절대적 진리를 담은 완벽한 책으로 간주하지 않고 당시의 시대 정신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역사서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주자의 주석은 주자 개인의 생각과 그가 살았던 시대를 반영할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자성리학, 양명학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천문학, 수학, 관계치수, 농지개발에 대한 관심과 괴를 같이 하였다.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유학자 본연의 탐구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사구시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7세기 청대의 유학자들은 천문과 수학에 대한 지식 없이 경전을 읽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전과 실사구시, 경세치용과 과학기술을 다시 연계하고자 하였다. 고전에 담긴 인문학적인 지식을 도모한다고 해서 과학기술 지식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경향은 정치 참여에 대한 거부였다. 많은 학자들은 명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붕당 정치를 꼽았다. 독림당의 경우와 같이 명대 후반에는 특히 학자들과 환관들이 붕당을 형성하여 처절한 정치 투쟁을 벌였다. 천붕지혜 시대 학자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신중론을 펴는 한편 학문 연구에만 정진하는 학자의 삶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청이 안정기에 들면서 중국 대륙에서는 새로운 학풍과 학문에 대한 열기가 일기 시작하였다. 강희제는 명에 충성하던 유신들을 회유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청의 끝까지 항거하였던 황종희도 1678년 강희 17년 박학 홍유라 칭하며 조종으로 불러들이고자 하였으나 황종희는 거절한다. 명의 역사를 정리하는 명사관에도 임명하였으나 그는 명에 대한 절의를 지키고자 또다시 거절한다. 그러나 황종희도 시간이 지나자 청조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아들을 강희제 밑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제자들 역시
과거를 치르고 청조의 관리가 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청의 대륙 정복을 천붕지혜의 재난으로 받아들였던 황종희도 말년에 이르러서는 청의 명군들이 가져온 정치 안정과 경제 번영, 문화 융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